네, 뭐예요?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네. 항상 제곱미터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조건이 좋을 때 40에 47g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근데 뭐예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졌어요? 이거 환경 조건이잖아요. 광은 메가줄이고 온도, 우리가 그래서 광합성의 조건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환경제어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다 하실 거예요. 환경제어 컴퓨터를 이용할 때 아니면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광은 신경을 안 써요. 광이 좋냐 나쁘냐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뭘 갖고 한다? 광량의 온도를 맞추고 광량의 CO2를 맞추는 거지. 광을 갖고 우리가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은 고정값이에요. 이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그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광이 좋을 때잖아요. 광이 기본적 베이스고 그다음 뭐가 있을 때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하나 못 봤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작물의 생육. 생육이 건강하냐? 생육이 좋냐? 피해를 입지 않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파리가 고각이고 그 다음에 생육이 보면은 여유가 있고 이럴 때 그리고 광합성 식물의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는 환경 데이터로 측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측정해요? 이거는 사람 재배자가 내 온실에 이 나무들이 광합성을 잘 할 것인가 말 건가를 뭘로 판단해요? 나의 정성적으로 판단하죠. 정량. 그러니까 CO2, 습도 이런 거는 정량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정성적 분석이 필요해요. 그 정성적 분석은 아직까지 뭘로 해요? 사람이 직관으로 하죠. 사람이 직관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직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딸이 뿌리를 제 유튜브 보셨죠? 뿌리 발달을 정도 봤잖아요. 그럼 보고 굵은 뿌리 나오고 작은 뿌리가 나왔어요. 사모님네 온실의 뿌리는 110점짜리네요. 그러면 뭐예요? 남들보다 광을 더 받아도 돼야 안 돼요? 커튼을 좀 늦게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뜯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커튼을 좀 더 일찍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이에요. 작물 자체 또 환경. 그래서 이 작물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빼먹고 얘기를 해요. 이 작물이 제일 중요한데 환경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일단은 몸이 그걸 받을 만큼 건강해야 뭔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암수를 받고 나가고 암수를 받고 나서 기지맥지하고 사람한테 소고기 먹이면 되겠어요? 미음 써갖고 소고기 갈아갖고 이렇게 먹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쇠고기 통째로 줘버리면은 배탈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달광과 산란광에 얘기를 할 때 직달광은 우리가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직접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직달광은 뭐예요? 바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흐린 날은 뭐예요? 그림자가 옅게졌죠. 비 온 날은 뭐예요?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그림자 자체가 틀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F 스캐터로 얘기할게요. 얘는 산란이에요? 산란이 아니에요? 가운데 거? 산란이죠. 얘는 산란이에요. 직달, 산란, 산란인데 우천시도 산란이고 얘도 산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업자가 와서 야 우리 스크린은 산란 스크린이야 산광 스크린 산란이 잘 돼 얘기를 할 때 그럼 뭘 갖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F 스캐터라는 단위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이거들이에요. 그러니까 F 스캐터가 얼마큼 나오느냐 클수록 어때요? 잘 된단 말이에요. 산란이. 그 다음에 이 F 스캐터 전에 사용했던 거는 헤지스 인덱스라고 있어요. 헤지스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는 F 스캐터가 틀린 점이 뭐냐면 F 스캐터와 헤지스 인덱스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제가 헤지스 인덱스 안 넣었어요. 일부러. 산란이 100개가 됐는데 산란이 10%가 굴절이 될 수도 있고 45도로 꺾일 수도 있고 50%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산란이 더 잘 된 거예요? 10% 꺾인 것보다 45도 꺾인 게 산란이 더 잘 된 거잖아요. 근데 헤지스에서는 똑같이 봐요. 90이나 45나 똑같이 그냥 1이에요. 1이에요. 근데 F 스캐터는 산란 각도를 갖다 값을 매겨서 체크한 거 봐서 F 스캐터라고 해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F 스캐터가 이제 실제로 산란의 기준적인 단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광이 구름 같은 거 산란되어 도달한 광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란광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구름이 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됐죠. 하나의 장점은 뭐예요? 열선의 비율이 파의 비율이 열선보다 일반적인 직달광에 비해서 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란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흐린 날에 광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절대 광량은 우리가 맑은 날이 좋은 거죠. 단지 광의 품질이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질이. 그러니까 광의 질은 뭐예요? 산란이 구름이 낀 날이 좋지만 광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은 뭐가 더 좋아요? 질이 아무리 좋아도 부족하면은 이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산란광에 대해서 얘기가 이슈가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겨울철에 산란이 좋냐 직달이 좋냐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을까요? 직달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 업자분들은 이제 산란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교수님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똑같아요. 내가 12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절대 광량이 어때요? 부족하죠. 그러면은 얘가 나서요, 얘가 나서요? 얘가 낫죠. 얘가 일단 광량이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란이라는 것 자체가 광의 반사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 산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굴곡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광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생겨요? 반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산란을 쓰게 되면은 직달광에 비해서 5에서 10%의 광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겨울철에는 아까 800줄 들어오면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00줄만 돼도 아유 양호하네. 200줄, 300줄은 죽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600줄을 들어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10%, 5%, 10% 보면 어떻게 돼요? 540줄, 뭐 560줄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산란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광량 자체가 이제 적어지는 상태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산란광의 효과가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3, 4, 5월 달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오해한 식물체가 물을 빨아먹을 때 우리가 재배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을 100을 빨아먹었으면은 생장점을 중심으로 3, 4엽에 물을 80% 공급해주고 싶어요. 2, 30%는 그 아래쪽에도 공급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위가 증산량이 아래보다 훨씬 많아요. 위쪽에 증산량이 많아야 물을 많이 대줘야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아래쪽에 물을 많이 공급하고 식물체는 위쪽으로 물을 적게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3월부터 9월 초까지 생장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장점을 보호하려고 치는 거예요. 이게 생장점을 보호하려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산란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을 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뭐라 드려야 돼요? 차광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분 스트레스를 식물체가 덜 받게 돼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란 스크린의 목적이 사실은 강광기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몇 개를 나중에 구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 연안 지역은 광이 매우 강한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100%다 산광 비닐을 다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하얘요. 그냥 하얗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광이거나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다. 페인트를 칠해도 산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산광 필름을 쓰는 주요 지역이 광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광이 매우 강한 지역이라는 것들 이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업자분이 그분은 제가 업자 중에서 그 좋아하는 업자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업자가 있는데 좋아하는 업자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갖고 온 사람들. 내가 좋대. 근데 어떤 분이 왔어 저한테 와서 우리는 나노버블이라 좋대. 근데 우리는 고연경을 쓰기 때문에 산소 공기 공급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는 말 딱 던져봤어요. 나노버블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네 버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연구 소장을 바꿔주겠대. 소장 보여드. 그러면은 그 선생님네 박사님네 제품은 버블이 그 나노 버블에 관한 사이즈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몇 %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나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그냥 나노래.
근데 유럽에 나노버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 수경한 사람들의 그 나노버블 해갖고 산소 공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사이즈가 나와요. 몇 마이크로부터 몇 마이크로까지의 버블이 몇 퍼센트, 얼마 어디까지 몇 퍼센트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나노버블인 거지. 나노 사이즈가 들어가야 나노버블이잖아요. 근데 몰라. 그리고 나노버블이래. 근데 제가 아는 업체분 한 분이 그 상광 스크린, 상광 필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그 외국계에다 연구소장 출신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국내에는 별로 자기도 팔아먹을 데가 강원도 일부 지역 빼고는 없을 것 같고 자기도 저기 중동 지역이나 이쪽에 광이 센 지역에다 좀 팔아보려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얘기들은. 근데 우리나라 일반 상광 스크린을 상광 비닐을 만드는 업체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겨울철에 쓴다고 자꾸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보조 사업도 상광 스크린을 상광 그 필름을 겨울에 사용해 버려요. 아니 뭐 절대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슨 5% 10% 광을 부족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여기. 아무튼 이거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맑은 날 흐린 날 후천시가 있는데 이거는 흐린 날이 분명히 상광률은 높지만 절대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복제 영향이라든가 보게 되면 이제 피복제가 산란시클을 가지면 온실 내부에 그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균일하게 성장하기 좋고요. 온실 안에 주로 질다관이 올 경우에는 온실 안에 있는 장치나 작물에 의해서 그늘이 생긴다. 그래서 보면은 직달광은 보게 되면 맑은 날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산란광은 흐린 날에 생기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광량이 들어와도 산란광은 온실 내부에 그늘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균일하게 생장하기 좋다. 여기서 우리가 산란광을 얘기를 할 때 산란광의 와트수를 온실 내부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산란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갖고 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산란 필름을 누른 다음에 이 안에서 산란율이 몇 퍼센테이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산란광을 통해서 내 안에 와트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은 없다는 거 아직까지는 없어요. 작물은 부위별로 광량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달라지면 좋지 않은데요. 일단은 산란광 광량이 높아도 광포화점이 되지 않은 광이용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광량이 높아도 광포화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식물은 부위별로 얘기했죠. 하나의 잎에서도요. 광포화점이 여기는 광포화점인데 내부는 광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파리 이렇게 있으면요. 밭쪽은 광을 많이 받죠. 안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광을 적게 받죠. 그러면은 이 안쪽의 이파리는 지가 광합성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호흡량이 많을 수도 있다.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광량이 너무 세서 오히려 탈 수도 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적당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잎에서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광을 쪼개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잎에서 골고루 이파리가 광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잎에서 다르다.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여담을 하나 본 게 이파리를 저격을 할 때 어떤 분들 반만 자르는 분 있어요. 반만 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광은 어느 광을 제일 많이 받아요? 가쪽으로 가서 많이 받죠. 그러면 안쪽에 남은 이파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광을 조금밖에 못 받죠. 그럼 저희가 볼 때 야 안에는 광합성을 잘 못 받는 이파리만 많고 바깥쪽은 광합성을 많이 하는 이파리 잘라버리면은 그 이상하죠. 거기 보면은 자르려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잘라야 된다. 이것들이 웃기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가서 광을 적게 보는데 수박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산란광은 토이나 이제 토마토나 오이, 딸기 등은 5%에서 9% 상당히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언제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3, 4, 5, 6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철 그렇지 않고. 고강도 장애가 적다. 그런 거예요. 고강도 장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강도 장애 언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4, 5, 6, 7, 8, 9월 달까지 장마철을 흐린 날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주요 목표가 뭐예요? 고강도 장애를 우리가 줄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이용이 아니죠.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어요? 상부의 온도가 덜 높아진다. 상부의 온도가 덜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겨울철 얘기예요? 아니죠. 언제 얘기해요? 4, 5, 6, 7, 8, 9월 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산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고, 이 산란광이라는 거는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 보게 되면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직달광과 산란광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흐린 날은 그늘에서 산란광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산란용 피복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가이며 세척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산란유리를 쓰고 있어요. 산란유리는 뭐가 있어요? 미세하게 흔히 간유리라고 하죠. 미세하게 이렇게 흠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이런 직달광 산란광을 만들기 산란 유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내 주변에 농장 주변에 소나무가 많아.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꽃가루도 날아오고 송진도 날아와서 유리가 더러워지겠죠. 그럼 세척할 수 있는 반드시 산광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세척기가 따라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지붕 세척기가 따라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온실의 단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단가가 있다. 그 다음에 산란용 차광용 도포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마데크로 것도 있고 노루 것도 있고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퀸즐랜드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이 차광제 도포제의 문제점은 뭘까? 차광제 도포제를 어떤 분이요? 우리나라에서 몇 월 달에 살포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볼 때 3월 말이면 이미 치기 시작해야 돼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3월 말에 무조건 쳐야 돼요. 이미 3월 말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부 광량, 외부 광량이 얼마큼 올라가요? 거의 2000줄, 2400줄에 도달해요. 거의. 그리고 내가 12월 달에, 1월 달에 심은 사람들, 2월 달에 심은 사람들은 어때요? 키가 작죠,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광량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내가 8월에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무가 너무 노화가 됐죠. 그러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3월 중하순만 돼도 말만 돼도 이미 나무의 생육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생장 전까지 물을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월 말에는 4월 초에는 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몇 월 달에 친다? 5월 달, 6월 달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6월 달 쳐서 장마철을 통과하고 8월, 9월까지 버티면은 오케이. 근데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페인트가 싹 벗겨지죠. 그러면은 내가 8월 달에 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치고 나서 한 달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벗겨야 되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올라가서 약 뿌리고 닦아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페인트는 언제 뿌린다? 제가 볼 때는 6월 달에 치가 아닌 것 같고 4월, 최소한 늦어도 4월에 치어서 장마철을 통과한 다음에 해야 돼. 원칙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 쳐도요. 장마가 짧게 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물론 잘 벗겨져요.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6월 달에 쳐서 장마 안 오고 8월, 9월 아니면 장마가 쳤다. 그러면 페인트 날아가고 장마가 안 왔다 하면은 이게 안 벗겨져요. 엄청 안 벗겨져요. 그 다음에 산란용 내부 커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안에 커튼을 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온 스크린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보온 스크린 말하는 그런 투명한 상광 필름들은 상광 스크린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상광 스크린을 치게 되면 절대 광량은 어때요? 내부로 들어온 절대 광량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장점에 도달한 직달 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환기를 해야 된다. 환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20%의 갭을 만드는데 갭을 적게 만들수록 좋아요. 10%가 좋아요. 20%보다. 근데 10% 만들면 뭐가 나빠요? 온도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커튼을 조정을 해서 내 온실에서는 15%, 내 온실에서는 20% 뭐 조절을 한번 해봐서 최대한 커튼을 많이 치는 쪽으로 해서 온도가 유지가 되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범위를 찾으셔갖고 그걸 리미트를 잡아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700W, 600W의 테크를 치는데 90%만 하라. 그러면 해놓으면 되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그 계속 가거든요. 뭐 85% 잡아놓고 근데 85%로 해놨는데 야 온도가 좀 높은 것 같아. 그럼 80%를 해봐요. 아 온도가 떨어지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요? 80% 내비트 잡아놓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투명 코스를 뭐가 있어요? 내가 20%의 심을 만큼 뭐가 생겨요? 생장점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닫을수록 좋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피복제 우리가 이제 광 얘기를 할 때요. 이제 광 추가율 얘기를 할 때 보통 외부 광량이 100%일 때 내부로 들어오는 광을
보통 우리가 한 최고 아주 첨단 호실 있죠. 폭이 10m이고 아주 최대로 잘 저어놓으면은 85%까지 들어온다고요. 엄청 내가 유리도 좋은 거 쓰고 자재가 좋은 거 쓰면 85%.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75%